네, 제가 지금 제 나이가 71세예요. 그러니까 제 생애를 교동에서 보냈고 제 본업은 농사고요. 지방 사람들은 대개 그냥 향토사학자라고 그렇게들 얘기해요. 내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돼서 교동향교 유도회장을 맡고 있어요. 교동을 이제 양경인후라고 해요. 조선시대의 서울과 고려시대의 개성, 이 양경 수도를 들어갈 수 있는 목구멍과 같은 곳이다. 그때는 이제 그 운송수단이 전부 배였었고 교동을 통해서만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였었거든요. 그리고 현대는 교동은 너무 크게 핍박을 받고 제재를 받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죠. 6.25 이제 그때부터. 세상은 불편하면 안 오는 거예요. 아들, 딸 다 와야 되고요. 친척들 와야 되고요. 쌀 사러 들어와야 되고요. 고춧가루 사러 들어와야 돼요. 교동 주민만 편하게 해주고 검문 안 온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공연히 우리 민간의 자유만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벌어지면은 또 거의 폐쇄시키다시피 하고 우리 도서지역 황금어장 다 못하게 막아놓고. 저쪽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는 현재 강화에서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강화에서 매년 그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맞춰서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탄현문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 수도면 보름도까지가 67km인데 그 67km는 한강하고 중립수역이라고 정전협정 1조 5항에 그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쌍방의 육지로부터 100m 이내까지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어진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장 군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단발 발사가 되어지는 총만 휴대가 가능하고 그 총도 몇 정 이상은 휴대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테면 평화지대인 거예요. 쌍방 100m 이내에서는 자기들이 어로 활동을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유엔사라고 하는 곳에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방부가 이렇게 주권을 갖다 군사 주권을 갖다 이렇게 좀 포기한 측면들이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한강하고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철책에서 평화 손잡기 행사라든지 할 때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문제거든요. 마다 행사를 할 경우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그 철책을 갖다 사진을 찍으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얘기로 나오겠지만 다 철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통문 열고 들어가서 이전에는 다 그걸 했었어요. 조개잡이 활동도 다 했었어요. 이 철책이 언제 쳐진 것 같아요? 저 철책이 쳐진 게 90년대 중반에 쳐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의 착각인데요. 분단이 1958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분단의 모습이 이랬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 분단이라고 53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단은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져 왔다는 거죠. 더 이렇게 체제화되어지고 더 내면화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게 저런 모습으로 드러 나온 거거든요. 분단이 모든 걸 정당화시키잖아요. 근데 이거를 풀어야 된다.
6.25 전에는 그쪽에 혈연 관계가 다 있죠. 그때는 모든 물물 교환이라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이래서 교동으로 다 들어왔어요. 교동이. 그래서 대룡시장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생업을 이 6.25는 지난데도 이건 넘어갈 수는 없고 어차피 살긴 살아야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좌판을 벌긴 거예요. 그런 시절에 뭐 저쪽에서 오신 주민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는 이제 끈끈한 정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났고 들어갔다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우리 고모부가 그러셨대요. 고모부가 처갓집 있어서 미안하니까 우리 연안읍에 그 봉당에 어디에 벼 해서 묻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면 우리가 끓여 먹으면 소금 목피 하면서라도 같이 끓여 먹으면 한 달은 갈 테니까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이튿날 못 나왔어. 휴전이 돼버렸어. 막혀버렸어.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냐고요. 이런 것이. 오히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커가면서 그렇게 유지해오던 혈연 관계가 맹이 끊어지는 아주 참 피를 토하는 그런 고충을 느꼈죠. 그러니까 연애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 아버지가 그 전에 나 죽이려고 그랬단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와서 반공이라는 그 기치 아래 타이거 여단이라든지 유격대라든지 교동 주민에게는 악몽과 같은 그런 피해의 사실이 많죠. 북쪽에서 들어오면 북쪽에서는 또 완장차만 자기네들 편이라고 그러고 완장 뛰면은 이건 자유 불확실하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피해는 뭐 양쪽에서 어디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그 곤욕, 정신적인 곤욕, 육체적인 곤욕, 또 생과 사의 곤욕을 함께 누린 그런 지역이죠. 이게 강화는 일종의 이렇게 정보 역할, 첩보 기지와 같은 역할들을 강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천 상륙작전 일본 다음에 첩보 부대들이 뭐 켈로 부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자경단들이라든지 강화에도 마찬가지로 첩보 부대 사령부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일반 그 민간인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북한으로 마주 보이는 저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10살부터 해서 이제 한 6, 7살 되는 애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갖다가 캐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소련미국 때인데 그것도 이렇게 이제 마을별로 해서 이렇게 조직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낙동강 전선처럼 열전이 있었던 지역은 아니나 끊임없는 어떤 이렇게 그 소규모 내전과 같은 부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화해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원망이나 쌓여있는 부분들을 헤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국가가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이빨림식으로 이야기해서 문제는 아닐 거다. 실제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민간인들, 피해자거든요.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그 어떤 슬픔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죠. 선생님에게 평화, 교동 주민에게 평화란 무엇입니까? 교동 주민의 평화요? 우선은 절조망 없어야죠. 절조망 없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강화 사람들의 평화라고 별거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한강하고 유여, 한강하고 여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가 보기엔 평화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 안보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가만 어떠냐, 오만 어떠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동대교 저쪽에 예를 들어서 가칭 이 황해대교를 논다든지 해주대교를 논다든지 이 교동대교보다 짧을 수 있거든요. 네. 돈도 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 입구에서 통제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동은 평화지대로서 충분히 활용이 될 것이다.